인간의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좋은 것이 글쓰기와 미술이라고 합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나 보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런 점에서 글쓰기와 미술만큼 우리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항상 무언가를 배우지만 사실 생각하는 법을 직접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인생도 바뀌는데요. 생각을 잘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만나는 한 권의 책은 틀에 박힌 사고를 뛰어넘는 생각의 기술과 창의적인 발상법을 제시하는 책, 메타생각입니다. 이 책을 쓴 이명익 씨는 독특한 인생 이력을 지녔습니다. 서울대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뇌과학과 심리학을 공부했지만 귀국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죠. 저자는 자신을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었던 학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수학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이란 그림을 그려가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보니 이해가 훨씬 쉬웠다는 건데요. 저자는 이 기술을 이미지를 이용하는 직관적 사고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심리학과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메타 생각을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그 과정에서 메타 생각이 새로운 생각을 폭발시키는 점화장치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이 말하는 생각 위의 생각, 메타 생각이란 뭘까요? 네, 메타 생각은 자기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창의적 생각을 하고 생각을 전환하고 생각을 확장하고 지배하는데 자기 생각을 살피는 이 개념,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 미로 게임 많이 해보셨죠? 입구에서 출구로 찾는 그 게임을 보면요. 특별한 전략이 없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쭉 찾아갑니다. 근데 보통은 문제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출구로 가서 역으로 찾아나가는 이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경험 해보셨죠? 자,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사람이 미로 속에 들어가서 출구를 찾는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종이 미로 게임 찾듯이 입구에 들어가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출구를 찾아 나가게 되는데요. 미궁에 빠지거나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첫 우리가 미로 게임 하는 거하고 실제 우리가 미로 속에 들어가서 출구를 찾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종이로 하는 미로 게임은 미로 전체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출구를 찾을 수 있고 출구에서 역으로 하는 그 전략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미로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미로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략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과장된 예를 통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은 실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 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저 자신을 살필 수 없다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고 생각하는 자신을 다시 체크하고 이런 개념과 전략이 실질적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폭발시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메타 원리가 생각을 전환시키는 기본 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메타 생각에서는 생각의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이 만들어주는 프레임을 살피면서 전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의 프레임에 대해서 예를 좀 들면요. 가위하고 자물쇠로 끈을 연결한 다음에 분리하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문제를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위를 가지고 끈을 자른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혹자는 열쇠를 가져와서 자물쇠를 열면은 두 물체가 분리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대답하는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가위 혹은 열쇠, 자물쇠라는 도구가 그 도구적인 행위를 해서 풀으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가위를 가지고 끈을 자른다라는 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전략 말고 다른 논리적 혹은 수학적 전략을 써서 두 물체를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논리적인 작전을 쓰려면은 그런 프레임 속에 생각이 잠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구라는 프레임 속에서 잠겨 있을 경우에는 도구를 꼭 써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생각이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고 스위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의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자기가 생각의 길,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프레임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위하고 자물쇠 문제에서 보면은 내 생각의 프레임이 자른다라는 그 생각은 그 도구가 주는 프레임 속에 있기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약간의 수학과 약간의 논리를 써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이 생각, 즉 논리적 프레임, 수학적 프레임에 잠기기 전에 우리는 도구적 프레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메타 생각을 통해서 생각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그 프레임을 살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전략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메타 생각 프로세스를 감상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보는 크롬 로고 있죠. 크롬 로고의 빨간색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라는 문제를 보고 어떻게 푸는가를 감상해 봅시다. 주어진 정보는 길이가, 날개 길이가 1이라는 정보밖에 없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전략은 링을 생각하고 링의 면적을 구하면 된다라는 그 기법을 쓰면 됩니다. 링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바깥 원, 큰 원, 작은 원에 반지름이 없지 않습니까? 주어진 정보는 접선의 길이가 2라는 것밖에 없죠. 그 정보 하나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근데 이 풀이법 말고 또 다른 풀이법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이거는 공식을 쓰지 않고 링 자체를 변화를 시킵니다. 이 변화하는 기술은 이미지 연속 기법하고 극단의 기술 두 개를 쓰게 됩니다. 주어진 조건, 접선이 2라는 것을 유지시키고 계속 움직여 갑니다. 극단적인 모습을 감상을 해보면 마지막에 귀착점은 지름이인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링을 쭉 변환시켜서 마지막 최종 모습은 지름이인 원이니까 그 지름이인 원의 면적을 구하게 되면 링의 면적을 구하게 되는 거하고 같게 됐죠. 물론 여기서는 변환시킬 때 면적이 동일해진다는 것을 뭐로 장담할 수 있냐라는 문제를 남길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풀이법을 설명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그렇게 푼다라는 두 가지 기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의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수학적인 풀이법은 각자 조금 연구해 두시고 결론적으로 이 두 풀이법을 보면요. 첫째 문제 풀이법, 피타고라스 풀이법은 공식으로 푼다라는 프레임 속에서 즉각적으로 풀 수 있는 기법이고, 두 번째 풀이법은 그 상위 개념, 수학 공식을 쓰지 않고 이미지 연속 변환과 극단적 기술을 쓰게 됐죠. 그것을 이름하여 메타 기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풀이법이 즉각 떠오르더라도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 프레임을 살핀 다음에 다른 메타 기술을 써서 새로운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풀이법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생각이 전환되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수학적인 풀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메타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시 한번 감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메타 생각. 이 책은 흥미로운 수학 문제를 통해 읽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사고방식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다양한 생각의 기술들을 훈련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8가지 생각의 기술과 그 활용법을 통해 이제부터 사물을 보는 새로운 눈과 창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면 어떨까요?